오늘 영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교실, 조용한 아이, 늘 참기만 하던 아이가 그날 전교생 앞에서 모든 걸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얼어붙었고 친구들은 숨을 삼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단 한마디로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오래된 침묵의 끝이죠.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태백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산골짜기 사이로 스며드는 4월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죠. 채유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탁 끝에 놓인 빈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8개월 전만 해도 그곳엔 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군복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빠, 채윤의 작은 입술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10살 소녀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채윤이 벌써 일어났네? 엄마, 오늘도 아빠한테서 연락 없었어요?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의 눈가에 번진 걱정을. 곧 올 거야. 아빠가 특수부대라서 자주 연락 못하는 거 알잖아.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군가가 채윤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채윤은 즉시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은지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채윤아, 이 노래 어떻게 알아? 방금 라디오에서 나왔잖아요.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져요. 학교 가는 길, 채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교문에 들어서자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또 시작이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죠. 교실 문을 열자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야, 채윤이 아빠 아직도 안 왔대. 채윤은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늘 그렇듯이 1교시 음악 시간. 젊은 서연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잡한 멜로디가 교실을 채웠어요. 아이들은 어려워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채윤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어요. 자, 누가 따라 해볼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요! 채윤이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죠.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연 선생님의 입이 벌어집니다. 채윤아, 너 절대음감이 있구나?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50대의 최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찌푸린 얼굴, 늘 그런 표정이었죠. 서연 선생,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 최 선생님. 채윤이가 놀라운 재능을. 최 선생이 채윤을 쏘아봤어요.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김채윤, 여자애가 너무 나서면 안 돼. 조용히 공부나 해. 채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맞섰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말대꾸냐? 최 선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그때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최 선생님, 교무실로 오세요. 급한 전화가. 최 선생이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채윤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저기가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 채윤은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열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싸주던 김밥이 그리웠죠. 채윤아, 친한 친구 소라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너희 엄마 교무실에 왔는데 울고 계셔. 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급히 교무실로 달려갔죠. 문 밖에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작전 중 실종이라니. 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실종.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니야. 아빠는 강해. 꼭 돌아올 거야. 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채윤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윤아, 알아요. 엄마, 다 들었어요. 은지가 딸을 꼭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빠는 꼭 돌아올 거예요. 제가 믿어요. 그때 최 선생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역시 군인 집안은 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불꽃이 일었죠. 우리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최 선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는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그래. 다 그렇게 말하지. 나라를 위해서라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채윤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 내려갔죠. 아빠가 실종됐대요. 하지만 난 믿어요. 아빠는 꼭 돌아올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도 아빠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창밖에는 태백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채윤은 속삭였어요. 아빠, 보고 있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채윤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 믿으며.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백초등학교에는 이상한 공기가 흘렀죠. 채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어요.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 사이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채윤 아빠 죽었대. 채윤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었죠. 주먹을 꽉 쥐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같은 반 준호가 채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아이였죠. 최 선생이 유독 아끼는 학생이기도 했고요. 야, 너희 아빠 진짜 죽었어? 채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는 살아있어! 그럼 왜 안 와? 도망간 거 아니야? 그 순간 채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폭력은 답이 아니다. 채윤아. 대신 채윤은 똑바로 말했죠. 우리 아빠는 나라를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 덕분이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5교시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니 체육대회. 채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와서 응원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올해는 올 수 없겠지만 5교시 4학년 3반 교실. 최 선생이 칠판에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반장인 윤호가 맡고. 채윤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개막식 총지휘하는 주장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선생의 눈썹이 올라갔죠. 김채윤, 여자아이가 무슨 주장을 한다고? 작년 합창대회 때도 제가 지휘했잖아요. 1등 했고요. 그건 노래고 이건 체육대회야. 큰 목소리로 구령도 넣어야 하고 여자아이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최 선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더 목소리도 크고 음악에 맞춰 동작 지휘하는 것도 잘해요. 안 돼. 윤호가 하는 걸로 결정이야. 탁, 최 선생이 교탁을 쳤어요. 더 이상의 반박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최 선생님, 잠깐 할 말이. 두 선생이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죠. 서연 선생의 간절한 목소리가. 채윤이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아이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정적으로 불안하다고? 자신이 그렇게 보였나요? 방과 후, 음악실. 서연 선생이 채윤을 불렀습니다. 채윤아, 기분 많이 상했지? 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을 드러냈죠.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서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연 선생이 피아노 의자를 돌려 채윤을 마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너한테 제안이 있는데 체육대회 때 쓸 음악을 편곡해보지 않을래? 내가 지휘는 못해도 음악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 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채윤은 머릿속으로 이미 음악을 만들고 있었죠. 신나는 행진곡, 힘찬 응원가, 아빠가 들으면 자랑스러워할 음악을.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은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채윤이 다가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딸을 돌아봤어요. 망설이는 눈빛.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거실에 앉자.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지가 채윤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3개월 전에 특수 작전에 투입돼서 적진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 채윤이 숨을 멈췄어요. 적진이라니. 그런데 작전 중에 연락이 끊겼대. 부대원들이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한 것 같아. 그럼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걱정할까봐. 채윤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작은 팔로 힘껏.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강해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채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적진에 혼자 있을 아빠를, 춥고 배고플지도 모르는 아빠를.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채윤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죠.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을게요.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오늘부터 더 강해질 거예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아빠가 돌아와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학교 가는 길, 또 다시 속삭임이 들렸지만 채윤은 당당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태백의 아침 햇살이 채윤의 뒤를 비췄어요.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마치 응원하듯이. 체육대회까지 일주일. 태백 초등학교는 들떠 있었어요. 복도마다 형형색색 포스터가 붙었고 아이들은 응원 연습에 열중했죠. 하지만 채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던 채윤. 체육대회 행진곡을 편곡하느라 며칠째 매달렸어요. 음표 하나하나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았죠.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다급한 목소리들. 윤호가 쓰러졌대. 채윤이 음악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죠. 선생님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건실 앞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채윤도 그 틈에 섞였죠. 맹장염이래.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럼 체육대회는 어떻게? 윤호가 실려나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모두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채윤은 복도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일이네요. 윤호 없이 어떻게? 다른 아이를 뽑아야죠.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4학년 3반에서 다시 뽑읍시다. 최 선생님.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최 선생의 마지못한 목소리가 할 수 없죠.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최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아니, 평소보다 더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윤호가 입원했다. 체육대회 주장을 다시 뽑아야 해.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회였어요. 다시 온 기회. 손을 번쩍 들었죠.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반장대행 수지였죠. 그리고 또 한 명. 체육부장 민수도. 최 선생이 채윤을 노려봤어요. 김채윤, 또 시작이냐? 그때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채윤이가 해요. 맞아요. 채윤이가 제일 잘해요. 작년 합창대회 때도 채윤이가 지휘했잖아요. 소라가 일어섰어요. 선생님, 채윤이는 이미 체육대회 음악도 다 외웠어요. 동선도 알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동조했죠.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조용! 최 선생이 교탁을 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네요.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뭐가 문제니? 용기를 낸 소라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채윤이가 주장이 되기를 원해요. 교감 선생님이 채윤을 봤어요. 그 눈빛은 따뜻했죠. 채윤이가 할 수 있겠니? 채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다 준비했어요. 음악도, 동선도, 구령도요. 교감이 최 선생을 봤어요. 아이들이 원하는데요.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최 선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채윤이 체육대회 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채윤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매일 방과 후 운동장에서 연습했죠. 목소리가 쉴 때까지 구령을 넣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없이도 운동장 끝까지 들리는 목소리.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최 선생은 계속 방해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다른 반 수업에 방해된다. 여자애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서 뭐하냐? 실패하면 모두 내 책임이야. 그런 말들이 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빠를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윤이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연 선생이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채윤아, 아직도 연습해? 네, 더 잘하고 싶어요. 서연 선생이 벤치에 앉으며 채윤을 불렀어요. 잠깐 쉬면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죠. 노을이 지는 운동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아? 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으셨대. 6.25 전쟁 때였다고 하셨어. 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신 후 꼭 돌아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 최 선생님이 6살 때. 그래서 군인 가족을 보고 있으면 서연 선생이 말을 멈췄어요. 채윤이 이해했죠. 최 선생의 차가운 시선이, 그 쓸쓸한 뒷모습이 이제야 이해되었지만 자신에게 왜 그런 건지 어린 마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선생이 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모두 각자의 아픔이 있어.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이유는 안 되지.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습했죠. 체육대회 이틀 전, 최종 리허설이 있었어요. 채윤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구령을 넣었고 아이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끝나고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훌륭해. 채윤아, 진짜 체육대회가 기대되는구나. 최 선생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정. 그날 밤, 채윤은 일기를 썼어요. 아빠, 저 해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해냈어요. 이제 진짜 체육대회만 남았어요. 아빠가 보고 계시면 좋을 텐데 하늘에서라도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창밖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체육대회 전날.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월 15일 새벽 4시. 채윤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채윤이 마이크를 들고 구령을 넣자 아버지가 박수를 쳤어요. 힘차게, 자랑스럽게. 우리 딸, 정말 멋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까지 생생했어요. 하지만 눈을 뜨니 여전히 어두운 방, 빈 침대, 혼자였습니다. 채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오늘은 울 수 없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김민준의 딸이야. 부엌으로 나가니 은지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엄마도 알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 우리 주장님?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채윤은 교복 위에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태백의 산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거리는 고요했죠.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만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채윤은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운동장이 곧 아이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죠.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톡톡 소리가 잘 나왔어요. 음향기기도 확인했죠. 자신이 편곡한 행진곡을 틀어봤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채윤은 눈을 감고 리듬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령을 넣을지 모든 게 머릿속에 그려졌죠. 벌써 나왔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선생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운동복 차림이었죠. 채윤이 인사했어요. 최 선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운동장을 둘러봤습니다. 운동회를 망치면 큰일이야. 알지?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날카로움이 조금 무뎌진 것 같았죠.
7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학교가 활기를 띠었어요. 채윤은 방송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8시 30분. 운동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너무나 좋은 날씨였어요. 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그리고 지금부터 2025년 태백초등학교 봄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맑고 우렁찬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국민일회가 끝나고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채윤은 연습한 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구령을 넣었어요. 백군 입장. 하나, 둘, 하나, 둘. 행진곡에 맞춰 백군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학부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고 좋아했고 사진도 찍었죠. 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잘하고 있었어요. 운동장 가장자리에서는 최 선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하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놀라움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탄이 섞여 있었죠. 청군 입장. 채윤이 다시 외쳤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 햇빛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운동장으로 들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채윤은 청군 입장을 지휘하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그림자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군인인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최 선생도 그림자를 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다시 봤죠. 군복 입은 남자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어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자세는 채윤은 여전히 열심히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집중력으로. 아빠가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모습 그대로. 청군 제자리에. 구령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거 채윤이 아빠 아니야? 그 한마디가 운동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로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햇살이 너무 눈부셨어요. 역광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군복을 입고 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조금씩 비켜갔어요. 역광 속 그림자가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짧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 왼팔에 감긴 하얀 붕대,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 아, 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군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탄 것처럼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변함없었어요. 채윤이 기억하는 바로 그 미소.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리더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 8개월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그리고 퉁. 마이크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스피커에서 웅 하는 소음이 울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운동장이 고요해졌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했죠. 진짜야? 꿈이 아니지? 채윤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아빠! 외침과 함께 채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도 체육대회도 모든 게 잊혀졌어요. 오직 아빠를 향해 달렸죠.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작은 발걸음, 빨간 리본이 펄럭이고 눈물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어요. 채윤이 그 품에 뛰어들었죠. 아빠. 정말 아빠 맞아?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채윤이 붕대 감긴 팔을 만지며 울먹였어요. 민준이 딸을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채윤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일이 길어져서. 아빠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엄마랑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울면서 주먹으로 아빠 가슴을 툭툭 치는 채윤. 민준은 그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때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서 지켜보다가 남편을 확인하고 뛰어온 거예요. 여보, 세 가족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포옹했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운동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채윤이 아빠 돌아오셨어. 아이들도 환호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최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딱딱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김채윤 학생, 채윤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돌아봤어요.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어. 최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돌아와 주셔서.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최 선생을 봤어요. 최 선생이 계속 말했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채윤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채윤이 최 선생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알았잖아요. 최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채윤아, 계속할 수 있겠니? 채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가서 끝까지 하렴. 아빠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채윤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깜짝 선물이 있었네요. 채윤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어요. 관중들도 따라 웃었죠. 체육대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더욱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채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민주는 은지와 함께 관중석으로 갔습니다. 채윤이 지휘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체육대회는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채윤의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죠. 점심시간, 잠시 쉬는 시간에 채윤이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죠? 최고야.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채윤이 물었죠. 아빠, 팔은 왜 다쳤어요? 작전 중에 조금 다친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딸 보려고 빨리 나왔지. 거짓말. 아직 아프죠? 채윤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만졌어요. 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보다 우리 채윤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오후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채윤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폐회식, 채윤이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운동장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울렸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운동장. 채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손엔 아빠, 왼손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안 가죠? 한동안은 집에 있을 거야. 우리 채윤이랑 많은 시간 보내야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태백의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마이크를 놓은 순간 채윤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